들어갈게요. 지금 2015년 정기 시험 한번 보세요. 다 푸신 다음에 이제 제 인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비슷비슷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국사 보면 국사에 보면 자원 문제가 막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계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국사 문제에 자원은 당연한 것이고, 개론에서 법규 나오는 거 당연하고, 자원 나오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 이거는 왜 국사 문제에서 갑자기 저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이 나와? 당연하죠. 왜냐면 문화하고 관련되니까. 6번 한번 보세요. 6번 보면 왕과 주요 업적이 나와요. 우리가 진짜 머리 터지게 외웠던 이분들 나오는 거죠. 근초고왕 서기 맞아요? 맞아요. 문주왕. 그 백제 같은 경우는요, 자꾸 그렇게 문주왕이 나올 거예요. 이분 사실은요, 비운의 왕자지. 왜? 이분 천도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보면요, 사비천도가 자꾸 나올 거예요. 사비천도는 다른 분이시죠. 문주왕은 웅진청도인 거예요. 웅진이 어디예요? 공주천도고. 이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계로왕의 아들이시잖아요. 계로왕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그냥 계로왕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나와야 돼. 이제 이건 하나의 그냥 그분의 계로왕 자체가 국사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계로왕이 나오는 맥락이 있어. 그 키워드들이 뭐 있어요? 계로왕 하면 장수왕이 나와야 돼. 장수왕의 계략에 계로왕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이 한성, 이 장소에서, 이 지역에서 쫓겨나게 돼. 계로왕도 물론 제거당하고요. 이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이에요. 계로왕이 너무 이 풍요한 지역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넘치셨던 분이야. 계로왕 하면 장수왕 떠올려야 되죠. 그 유명한 도미와 도미 부인. 근데 이게 전설로 설화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계로왕, 도미 부인의 얘기가 나오면 계로왕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문장 당연히 나와야 돼. 그리고 도림이라는 승려, 고구려에서 장수왕. 아유, 이 동아시아의 어른. 이분이 얼마나 능구렁이셔요. 그냥 정치에 이제 달인이 되신 거죠. 오래 사시고 그냥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의 예인데 운동선수들이 이렇대요. 어렸을 적에 막 운동을 했을 적에는 막 몸에 힘이 넘치고 운동은 잘해. 운동 자체는. 그런데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운동 경기도 이제 흐름이 있고 막 이러잖아. 이런 안목은 많지 않은 거야. 노련하지 않아.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요. 운동선수도 나이 먹죠, 당연히. 은퇴할 시기가 오면 눈은 굉장히 안목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높아지는데 체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장수왕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오래 사셨잖아요. 무슨 운동하시는 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점점점 막 구력이 붙는 거야. 정치력이 막 붙으시면서 막 동아시아의 어른으로서 막 다 이제 각국의 사정도 다 깨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로왕이란 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녹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 그런데 이분의 실정으로 인하여 문주왕인 아들이 공주천도했다는 거는 자꾸 문제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가 가장 융성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천도했을 때, 또 천도했을 때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일부러 몇 프로까지 이 지역에 있었어. 몇 프로까지 있었어. 몇 프로까지 이렇게 자꾸 넣어주는 이유가 그것에 따라 완전 시대가 구분이 돼버려요. 공주에서 있던 시대, 사비에서 있던 시대, 그 다음에 한성에서 있었던 시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령왕 같은 경우는 동진과 교류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셨겠죠. 그렇지만 주로 어디? 중국 남조. 무령왕릉 생각해 보세요. 무령왕릉 얼마나 백제를 얘기하면요. 한성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내려가면서 무령왕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분의 무덤 보세요. 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유물이. 몇천 건? 몇천 건이에요. 4천 막 600여 점. 그거 다 교류의 흔적이에요.
일본하고도 외하고도 교류했지만 중국 특히 양나라 남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성왕이 미륵사 창건했어요? 아니에요. 무왕이에요. 그쵸? 이 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거, 이거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는 하나의 완전히 시대가 카테고리화 됐다는 뜻인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왕이 이랬어. 이왕이 천도했어. 이왕이 뭘 지었어. 이왕이 불교를 완전히 중흥시켰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헷갈릴 게 성왕일지도 몰라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 이거 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올 수도, 다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고려시대의 토지 종류 있죠. 이거 충분히 문제 나. 고려하면 뭐예요? 무슨 과였어? 토지제도가 무슨 과가 들어가? 조선에는 뭔데? 조선에는 과전법, 고려 때는요, 왜 토지제도, 왜 지방제도, 왜 중앙제도가 중요하냐면 민족의 재통일이 이루어졌잖아요. 통일신라 시대의 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족의 첫 번째 통일이야.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면 제도가 바뀌어야 돼. 고려도 마찬가지야. 막 얼마나 그 천년고도가 무너졌어. 경주가. 그러면 고려는 어떻게 또 새 그릇을 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치제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정치제도만 바뀌는 게 아니지. 항상 토지제도가 왜 바뀌는 게 중요해요? 왕조가 멸망할 적엔요, 토지제도가 완전히 붕괴된단 말이에요. 붕괴되면 어떻게 돼? 새 왕조가 또 그걸 똑같이 해?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통일신라가 무너진 걸 보고 토지제도를 또 변혁을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면 정치제도 얘기도 나오지만 토지제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딱 카테고리화해서 적어 드렸잖아요. 과전은 농민이에요? 아니요. 과전은 문무관리예요. 민전은 누구예요? 농민이죠. 공회전은 관청 맞아요. 관하, 그 다음에 내장전은 왕실 경비충당으로 마련된 토지예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다음 페이지 보면 16번 조선 정조대에 편찬된 법전. 법전의 순서, 편찬 순서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19번 보면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 얘기가 나와.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이 왜 문제까지 나와? 아니 통일신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조선 후기? 제가 항상 그랬죠. 조선 후기 때 일대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 완전히 뒤집어 업사이드 다운이 돼. 완전 대박. 그러면 후기 때 무슨 일들이 벌어져서 경제적으로부터 시작돼. 그러면서 사회 변화도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농사는 어땠어? 조선 후기에 공업은 어땠어? 무슨 다른 수공업은 어땠어? 조선 후기에 사회는 어떻게 변했어? 조선 후기의 경제는 어때? 이게 자꾸 문제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 때 일대 변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 이제 저하고 공부를 좀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센스가 있어야지. 이래서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아주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셨으면 아실까? 미련퉁이처럼 하는 거. 그쵸? 공부는 우직하게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을 잃으면서 하는 우직함은 필요가 없어. 우직하고 아주 정직하게 해야죠. 제가 그래서 자꾸 쓰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쓰면서 하는데 이것이 무조건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는 것과 딱 흐름을 보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시대별로 왕조를 다 교수님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이 보이는 거야. 처음 시작할 적에는 제도가 바뀌었어. 그리고 멸망할 때는 또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멸망해. 하지만 그 주체들이 좀 이름이 달라질 뿐이야. 그렇잖아요. 비슷비슷한데 그 시대마다 멸망할 시대에 또 주도 세력, 그 다음에 계층이 좀 이름이 달라져. 그런데 그 성격은 비슷비슷하더란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선 후기 때 박스에 보세요.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은 잔반이 되었다. 맞아요?
맞아요.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혼인 후 우리 매번 얘기했잖아요. 여성의 지위와 얘기할 적에, 지위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발해의 여성의 지위, 고려 때 여성의 지위, 조선도 전기까지하고는 달라. 후기하고는 또 달라. 그러면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거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신사임당. 이분 강릉 오죽헌에서 율곡이도 뭐 6살, 10살까지 사셨어. 그러면 딱 봐요. 니은을 내가 이게 긴가만가, 이거 고려 때부터 조선 전기 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요 조선 후기에 오면서 어떻게 돼? 친형제도라고 해서 결혼하면 여자를 데리고 가. 지금처럼. 그래서 시집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조선 후기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장가를 들긴 하지만 장가 갔다 그렇게 남자가 완전히 갔다 이런 얘기는 그때는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보세요. 니은 조금 긴가민가해. 디귿. 분홍충이 공명척을 구매하여 신분 상승 꾀했다. 완전히 우리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야. 잔반 나오면 흐름이 있잖아. 잔반 몰락한 사람이 있으면 또 분홍충, 돈 갖고 있고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제 사면 되지. 노비문서도 막 어떻게 뭐 소각시키고 막 해갖고 신분 세탁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공명척 돈 주고 벼슬 사면 돼. 그쵸? 내가 직위에 오르면 되는 거야. 서울 출신들이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되기도 했다. 그쵸? 서울 막 상소운동 막 일어나잖아. 나 서울인데 이제 나 좀 이제 벼슬 좀 하게 해줘요. 나 진짜 쟤네들 저 바보들보다 나 더 많이 아는데 왜 나 안 뽑아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차로 문이 보세요. 점차로 문이 열리고 몰락한 예전에 기득권 세력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분홍충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보면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것들에 센스를 가지란 말이에요. 딱 보면 내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이 4개 문항을 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해.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있어. 이것을 찾아내라는 거래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적에 나는 있죠. 문제를요. 이런 거 몰라요. 센스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외워갖고 할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 하지만 좀 더 센스 있게 문제들을 더 응용할 능력을 만들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추를 해나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25페이지 보세요. 이거 박스에 놓는 거. 후반기에 보면요. 조선말, 구한말 보면은 경제제도 변혁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침탈 과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변 얘기도 막 이모군란, 갑신정변, 23번처럼요. 가보개혁, 뭐 백오인 사건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굵직굵직한 개혁들, 사건들, 그 다음에 협회들 이런 내용들은 외우셔야 돼요. 관광자원에서 보면 28번 보면요. 이거 또 나왔어. 민속 진짜 너무 싫지 않아요? 같은 도에 뭐가 있는지 진짜. 그렇지만 어떻게 자원에서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좀 외우기가 까다롭고 좀 지치기도 하고 이러지만 충분히 이걸 외우기만 하면 그냥 문제 맞출 그냥 따놓은 당상인 거야. 민속마을, 온천, 해수욕장의 행정구역상 모두 같은 도에 위치하면요. 이거 외우면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보세요. 답이 뭐예요? 양동 민속마을이죠. 양동, 배감, 구룡포 해수욕장은 다 경북에 있어요. 경남에 있고 경북에 있고 충청도에 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지리 문제, 관광 자원 문제는. 그 다음에 강원도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이게 구분만 지으면요. 내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 대표적인 해수욕장, 온천 뭐 이런 부분만 알아도 마을만 알아도 이것은 제가 보기엔 세뇌 문제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거 못 외우겠어 하면 그냥 버려. 그렇지만 상식을 그래도 적어도 문제에 나온 것들은요. 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른 건 못 외워도 문제에 나온 것 정도라도 외우면 나중에 끼워 맞히더라도 뭐 억지로 끼워 맞춰서라도 문제 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원해설 문제 보면 33페이지 보면 품계석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품계석 제가 교재에도 넣어놨으니까 꼭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품계석 얘기도요. 아주 그냥 좀 비열해. 말만 잠깐 바꿨어. 3번에 보세요. 동편에는 무관, 서편에는 문관이 있대. 이거요.
굉장히 헷갈려. 근데 동편에는 문간이고요. 서편이 무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관광자원 해설을 볼 적에 그냥 나는 눈에 익으니까 난 다 알고 있어. 이게 틀린 거야. 눈에 익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만 읽는 거고 나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자원 같은 경우는 막 우리가 모르는 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여기 나온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외우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다음 페이지, 지금 보면 35번 지붕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번 보면 경복궁 얘기 나왔죠. 궁마다. 근데 사실요, 꽃벽돌로 장식된 아미산 굴뚝과 자경정 십장생 굴뚝이 있는 거 하면요, 내가 진짜 모르겠어. 궁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더라도 저 같으면 경복궁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요, 돌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덕수궁, 물론 돌담이 유명해요. 그렇지만 굴뚝 얘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보세요. 굴뚝 얘기 나고 십장생 굴뚝, 아미산 굴뚝, 무슨 정원, 아미산 정원 이 얘기 나왔던 궁은요. 제가 기억할 때는 거의 없어요. 창덕궁도 저기는 있죠. 후원은 있죠. 비원이라고 해서 정원은 있죠. 하지만 굴뚝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했으면요. 나는 덕수궁의 굴뚝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45번도 뭐 그렇고요. 관광법규 보면 관광법규도요.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사실은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관광법규에 보면 2번 보세요. 관광 편의시설업 얘기 또 나왔어.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 나왔어? 관광객 이용시설업 나왔잖아. 이 편의시설업하고요, 관광객 이용시설업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매번 문제마다 두세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편의시설업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구분할 수 있나? 이걸 보기 위한 거예요. 사업을 구분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외우면 되죠, 뭐. 세네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어, 사실. 그쵸? 그리고 5번 보세요. 관광진흥법령상 도시지역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은. 이거 보면요. 아이고, 답답해. 외국인 관광객 다 나왔잖아, 문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 이거 그냥 발로 찍을래요. 그렇죠? 농담이고 보면 외국인 관광객 얘기가 나오면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에요. 이것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문제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 이것을 여기서요. 20초를 써. 30초 이거 쓸 이유나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거 쓰는데 한 4초? 3초면 그냥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해놔야 고민이 필요한 문제에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한 문제를 먼저 풀면서 막 시간을 끄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고 이렇게 빨리 나올 문제들을 먼저 풀어내면서 시간을 세이브를 시키고 고민이 필요한 문제들을 그때 푸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자꾸 시간 배분을 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9번에 보면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과 관련된 게 나와요. 그쵸?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료관광 문제는요, 꼭 지원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관광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그쵸?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주 절대 정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문제가 있어요. 12번 보세요. 관광진흥법령상 구계여행 인솔자의 자격으로 옳은 것이 나오죠. 이거요. 진짜 제가 막말로 맨날 그러잖아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이거 틀려서. 그쵸? 이거 뭐예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구계여행 인솔자. 그쵸? 굉장히 한 번도 안 나올, 이번에 꼭 나올 거예요. 말만 살짝
아주 치사하게 바꿔갖고. 그쵸? 요거 꼭 체크하셔서 이거 다 제가 말 안 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개론에서도 얘기했어. 법규에서도 얘기했어. 아주 많이 얘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15번. 15번에 과태료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8번. 18번 보면요. 권한의 위탁 얘기가 많아요. 무슨 권한이냐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 못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든 걸 다 관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관장은 하죠. 업무 자체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뭐 자격증 발급하고 무슨 시험 문제 내고 이거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려면요. 인력이 말도 못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 하나 쓰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비용이 들어가냐고. 그러면 방법, 잘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들이 또 있잖아. 뭐예요? 위탁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보세요.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누구한테 위탁해? 업종별이에요. 2번 이게 답이죠. 2번이 우수 숙박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은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건요. 한국관광공사예요. 산업인력 권고는요. 발급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 산업인력공사 뭐 있었는데 그쵸? 시험 문제의 출제와 관리에 관해서요. 그쵸? 요거 굉장히 헷갈리면서도 충분히 다시 나올 문제들이죠. 문화관광 해설사의 양성교육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은 누가?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한테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특히 법규는요. 그냥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그래 이러면서 스타카타 딱딱 주시면서 딱딱 찝어내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 이렇게 하다가는요. 그냥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여러분의 뇌체계가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이거야. 공부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하면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가 머리로 눈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찝을 땐 딴 걸 찝고 앉았어.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항상 그래요. 저 아는 문제 15개 틀렸어요. 이래요. 10개. 그게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눈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라고 그냥 혼자 착각하고 그냥 찍는 거야. 아, 이거 맞았다 이러고서. 근데 딱 보면 어머, 나 조금만 더 잘 봤으면 10개 더 맞아봐요. 그럼 통과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딱 특히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찝으면서 지역별 관광협회 맞나? 업종별인가? 이거를 딱딱 찝어내면서 그 시험 문제제가 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지 뭐 아꼈다 무해도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들은요. 열심히 하세요. 시험 문제 아주 새하얗게 해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머릿속으로 했다가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답은 다르게 쓰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건데 손해는 누가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험 보는 데 인해서 부정행위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활용하세요. 그리고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개론 한번 보세요. 개론에서 보면요. 충분히 이런 문제 나오고 여기 나온 문제 보면 우리 교재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39번 한번 보세요. 39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단기적인 위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 보면요. 이거 보면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면 여행경보 신호등재 같지 않아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이런 문제 낸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라는 이유가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거 교재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데 왜 단기적 얘기를 넣겠냐고. 그럼 이거는 여행 신호등제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경보제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걸 넣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위험사상 아주 그냥 폭발적인 단기적인 위험사상에 빡
발생한 거야. 이럴 경우에는 뭐야? 특별 여행 경보 제도가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한 사람은 그냥 보면은 아니야 이거 여행 금지 제도는 아닌 것 같고 아 여행 금지 제도 있을 것 같네 뭐 단기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이래요.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고 그 제시된 설명문, 제시된 내용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봐도 10개에서 15문제가 틀리는 에러는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거의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냔 말이에요. 분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최대한 그 오류를 줄여야 돼요. 그쵸? 이제 2016년 특별시험 한번 보세요. 특별시험 한번 보면 지금 1번에 구석기 문화 나와요. 구석기 문화 하면 이제 뭐가 막 쫙쫙 나와야 돼. 도끼 얘기도 나와야 되고 막 나와요. 그냥 도끼가 아니야. 제가 막 거의 열변을 토하다시피 하면서 아슐리안 도끼가 발견된 적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구석기 문화 딱 나오죠. 그 다음에 13번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고려시대의 대간제도 하면은 어사대. 특히나 관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요. 감찰에 관한 것들. 감찰은 필요하잖아요. 관리의 감찰. 지방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이름들이 달라졌어. 그쵸? 감찰기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대간제도, 어사대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의금부 뭐야? 왕실 소속의 아주 쉽게 약간 벌 주는 곳들, 죄인을 다스리고 중재인들. 그 다음에 한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와서 뭐 의정부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런 감찰기관. 언론기가 대간 사원부 사관원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관직명에 좀 특이하잖아요. 감찰한대. 막 그리고 왕도 견제한대. 이런 직분, 이 직급들, 관리명들이 문제에 나올 그 부서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리고 한번 보세요. 19번 보면요. 1789년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당시 수원 읍성이었던 지역으로 옮겼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수원 화성 나오면 그분이 나오셔야 돼요. 그 대신 수원 읍성은 오늘날의 수원으로 옮기고 이름을 화성부라고 했다. 이거 하면 딱 그분이 떠올라요. 그분 등판하셔야 돼. 정조대왕이.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장용령 대표적인 거죠. 친위부대. 왜냐면 정조 같은 경우는 정말 아버지가 뭐 거의 사형 비슷하게 뒤지에서 돌아가시면서 서거하시면서 어떻게 돼? 왕이 되기도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친위부대, 군대를 세웠단 말이야. 군대 설치가 장용영이에요. 별기궁은 누구야? 별은 별자인데 이거 어떻게 되지? 고종대죠. 금이영은 뭐예요? 숙종대. 훈련도감은 선조 때 유성룡의 건의로 만들어진 군대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23번에 신민의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관광자원으로 가서 이제 관광특구 나와요. 31번에 관광특구 나오니까 특구 제가 문제에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지금 특구가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얘기 나와요. 국가지질공원도 제가 풀이에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 문제 충분히 나왔어요. 왜냐면 국가지질공원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국립공원 있고 도립공원 있고 국립공원 있는데 국가지질공원은 제가 문제풀이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기한 적 있어요. 국가지질공원에 어느 공원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온 게 국가지질공원으로요. 지리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부산 들어가죠. 청송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주 무등권, 무등산권,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이런 거니 국가지질공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관광농원에 대한 것도 설명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국가공원, 지질공원, 갑자기 튀어나온 무슨 마스코트 이름, 갑자기 튀어나온 뭐 농원에 강한 관광농원 얘기 많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뭐 택견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마을 얘기 나와요. 42번 마을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게 49번처럼 우리나라는 성곽이 많잖아요. 왜? 거의 다 산성이야. 평지성도 많지만 일단 밑에서 생활을 하다가 누군 침입을 받거나 침략을 받으면 산에 올라가서 미리 쌓아둔 산성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물에 있는 성이 있다면 어떻게 돼? 성을 이루고 있는, 근데 성이 그냥 성이 아니야. 적을 감시해야 되잖아. 누가 오는지. 그리고 적이 들어올 적에 쉽게 못 들어오게 연못도 파놓고 여러 가지 기구들, 장치들이 필요해. 설치해야죠. 그것들의 명칭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넣어놨어요. 충분히 49번 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법규 있죠. 7번에 카지노 사업자. 카지노 사업자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두세 문제는 꼭 나와요. 그리고 개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 카지노 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영업준칙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금기사항도 나오고 뭐 하지만 카지노 사업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각각의 개론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법규에서도 나오잖아요. 카지노 매출에 따라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기금을 넣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카지노 매출에 따라서 뭐예요? 납부금도 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막 그 제외사항 납부해야 될 사람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걸리는 게 카지노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과목 중에요. 카지노가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올 수 있고 특히 법규는 두세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여러분은 카지노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카지노 사업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13번 있어요. 관광진흥법 영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관광종사 제일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관광종사원에 대한 설명 잘 보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22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법령상 기금 대여의 취소. 항상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야. 기금법이 있어. 그런데 그게 돈이 어디서 기금이 마련되나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돈을 대여를 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네. 여기 보세요. 대여의 취소와 그 다음에 회수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아 회수하는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에 회수하고 대여 취소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쭉쭉 보면 국제회의에 관한 거 특히 국제회의 25번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이 정도가 몇 명이 참가를 해야 며칠을 지속을 해야 국제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꼭 문제 나오죠. 그쵸? 그리고 또 설명할 게 관광학 개론에서 보면 34번 있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보면 전 국민이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자력 또는 정책적 지원으로 국내외를 여행하거나 체제하면서 관광하는 행위로 그 목적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요 제시된 내용에 설명해 보면 답이 다 나오지 않아요? 이거를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놀랬었는데 여기 보면요 국민관광이에요. 대한관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큰 의미는 뭐 이런 것도 대안이지만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 보건관광도 아니야. 국내 관광도 국민관광이야. 지금 신관광 하면요 딱 나와야 되죠. 복지관광이야. 국민관광이야. 국제관광이야. 이런 말이 이제 여러분은 배운 사람들이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번 보면요 항공기 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물, 뭐 수화물들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해설에 넣어놓긴 했지만 난 더 알고 싶다면은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준비하셔서 이런 문제들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행업 지금 자본금이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일시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반으로 줄어들었어. 머릿속에 넣어두신 그게 40번에 관한 문제예요. 그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41번 보면 출국 시에 면세 범위가 나와요. 그쵸? 충분히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면세 범위. 우리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몇 명이 방문했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물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보면 우리나라 방문하는 방문 목적의 쇼핑 많이 들어가잖아. 그건 뭐야? 그러면 면세 범위. 얼마까지 살 수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49번 보면 요런 문제들 보면 되게 헷갈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벤트 49번 보면 이벤트의 분류상 보면 홀마트 이벤트가 아닌 것이 나와요. 홀마크 이건 뭐냐면 홀마크 이벤트는 아주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벤트들을 말해요. 이벤트가 지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느 집이 생겼어. 무슨 화장품 샵이 생겨서 거기서 무슨 뭐 나레이터 모델 분들이 막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이벤트예요. 하지만 메가 이벤트라고 하면 뭐예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는 홀마크 이벤트가 뭔지 몰라서 틀리겠네. 이 문제를 보면 딱 벌써 좌절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뭘 보면 돼? 여기 나온 각각의 문제들, 문항들을 보면서 공통점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1번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그렇지? 보세요. 리우 축제, 옥토버 페스트, 그 다음에 소싸움 축제야. 보면 물론 여기서 보면요. 딱 구분이 되지 않아요? 물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열리긴 하지만 딱 성격이 뭐야? 리우 축제 완전 얼마나 유명한 3대 축제 중에 하나 들어가. 옥토버 페스트 뭐예요? 독일의 맥주 축제야. 청도 소싸움도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축제죠. 이거 보면 성격이 하나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건 거예요.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요것 정도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홀마크 이벤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시된 문항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세계는 우리 사지선다의 우리 매력을 완전 찝어내야지, 활용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1번이 가장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정확히 몰라도 이거 찍는 게 이게요. 사실 찍더라도요. 마구 찍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했던 그 실마리가 나와서 이걸 찍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9번 이런 문제가 한 4-5문제가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어머 저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너무 그 4-5문제, 3-4문제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내가 알 수 있는 문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를 만한 문제는 문항을 잘 보시라고요. 문항의 성격을 보면서 그 내가 전혀 모르겠는 4-5문제 중에 적어도 한두 문제라도 맞출 수 있게 하면 여러분의 완전 문제 그 점수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문제를 봤을 적에 난 죽어도 모르겠어 하면 찍어. 하지만요. 적어도 각 문항의 1, 2, 3, 4의 내용을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내가 정말 모르겠는 문제가 4-5문제, 5-6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 4-5문제 중에 내가 한두 문제는 적어도 맞출 거야. 이런 생각으로 문제에 악착같이 달려드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중요해요. 그쵸? 잠깐 쉬고 할게요.